진료실에서 진짜 저는 잊혀지지 않는 환자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요, 그 30대 젊은 남자분이셨어요. 이분이 체중이 좀 빠지고 황달이 생긴 것 같다. 옆에 사람들이 자꾸 막 얼굴이 노랗다고 한다. 그리고 소변도 좀 진하게 나온다. 라고 해서 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민쌤입니다. 오늘은요, 좀 듣기만 해도 무섭고, 사실 제가 의사지만은 의사인 저에게도 참 이렇게 가슴이 철렁철렁하게 만드는 암, 바로 췌장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췌장암이라고 하는 게 내 주위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스티브 잡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우인 변희봉 선생님이나 아니면 김영애 선생님,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췌장암으로 이제 세상을 뜨셨죠. 명예가 있는 분도, 유명한 분도, 정말 억만장자, 돈이 많은 사람도 다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췌장암이었습니다. 췌장암은요,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저 사람도 결국은 저 병 못 이기겠구나,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무서운 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섭다고 피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오늘은요, 췌장암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또 우리가 이 췌장암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 겪은 이야기까지 합해서 한번 좀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췌장암이라는 게 이제 췌장에 생기는 암이잖아요. 근데 췌장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 사실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배 아프고 막 속 쓰리고 설사하고 이럴 때는 내 위가 또 탈이 났나 봐. 내 장 트러블이 있어. 혹은 내가 어디가 피곤하고 이러면 나 또 간이 안 좋아졌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췌장에 대해서 내가 췌장이 요즘에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췌장의 위치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좀 접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굉장히 뒤쪽에 있어요. 후곡막이라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위, 장 이런 것보다 훨씬 뒤쪽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누르고 만졌을 때 일단 만져지지가 않고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잘 눌리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도 없죠. 하지만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내분비 기관이라는 게 있고 외분비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췌장은 거의 우리 몸에서 거의 유일한 내외 분비를 동시에 하는 기관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분비 기관이라고 하는 건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액 속으로 보내주는 거 저희가 내분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뭔가 분비를 해준다. 호르몬은 우리가 혈액을 타고 나가가지고 표적장기에 닿아야지 뭔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을 저희가 내분비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외분비라는 건 뭐냐? 안쪽으로 이제 분비를 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분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화효소죠. 그래서 췌장은 이렇게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같은 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만들어내지만은 무슨 라이페이즈, 아밀레이즈 이런 그 소화에 관여하는 효소들도 만들어내는 외분비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왜 우리 보스들 있잖아요. 그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스들. 그런 보스들은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앞에 안 나타나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췌장이 약간 숨어있는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에요. 제 느낌은. 그러다가 이 보스가 아파요. 아프면은 너무 조용히 숨어 있기 때문에 숨어서 있다가 문제를 만들다가 뒤늦게 이제 나타나가지고 빵 터져버리는 거죠. 췌장암이 왜 무서운 암이 됐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발견이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좀 소화효소에 문제가 생기니까 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좀 체중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뭐 당뇨도 생길 수 있지만은 사실 당뇨가 생겼다고 우리 몸이 나 당뇨 생겼어 이렇게 확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황달이 막 오거나 아니면 배가 막 심하게 아프거나 하면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 진단이 늦어져 가지고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전체 생존율, 그러니까 전체 5년 생존율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5년 이내에 90%가 죽는 병이니까 이건 걸리면 끝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저도 췌장암 관련해서는요, 사실 진료실에서 진짜 저는 잊혀지지 않는 환자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요, 그 30대 젊은 남자분이셨어요. 이분이 체중이 좀 빠지고 황달이 생긴 것 같다. 옆에 사람들이 자꾸 막 얼굴이 노랗다고 한다. 그리고 소변도 좀 진하게 나온다. 라고 해서 오셨는데, 처음엔 당연히 전 췌장암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너무 젊으신 분이었고, 뭐 기저질환도 전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젊은 사람이 황달이 왔으니까 아마 뭐 급성 간염, 뭐 술 많이 먹거나 약 같은 거 잘못 먹거나 그래서 왔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검사를 했더니 이분이 췌장암이셨어요. 그리고 사실 얼마 못 가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이게 젊은 분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충격이 너무너무 컸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의사들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섬찟섬찟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젊으신 분이고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큰 병이 안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약간은 안심하고 진료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30대가 췌장암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저도 너무 충격이 컸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여태까지 봤던 췌장암 환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이렇게 젊으신 분이 췌장암에 걸리신다고 완전히 제 고정관념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날 이후는 환자분들이 갑자기 황달이 생기거나 원인 모르게 좀 체중이 빠지거나 당뇨 조절이 잘 되시던 분들이 갑자기 안 되거나 그러면은 저도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서운 췌장암 누가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요, 저는 모든 질환의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흡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담배는요, 백해무익. 정말 펴가지고 아무것도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담배 피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흡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는요, 췌장암의 그냥 대표예요, 대표. 그냥 대표적인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술 좋아하는 분들, 과음하시는 분들, 이 과음도 췌장에 굉장히 무리를 줍니다. 이 과음하게 되면은 급성췌장염도 오고 만성췌장염도 오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이제 췌장암으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주 많이 하시는 거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족력,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뭐 만성적인 염증은 결국에는 종착역은 암인 거거든요. 이 만성췌장염. 오래 염증이 있으면 췌장암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만성췌장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만성췌장염으로 가는데 이런 분들 나중에 췌장암으로 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갑자기 생긴 당뇨 혹은 당뇨가 잘 조절이 되다가 내가 크게 뭐 특별하게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당이 올라가고 조절이 안 된다. 이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엔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췌장암의 증상. 대표적인 증상은 체중이 감소하고 배가 아픈 거죠. 아니면 황달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황달은 뭐 급성 간염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체중이 조금 빠지고 배가 아프고 뭐 식사 잘 못하니까 체중 빠지고 이런 증상은 너무나 흔한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특별하게 뭐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살이 막 쭉쭉 빠진다? 눈이 노래지고 막 피부도 노래지고 소변도 너무 진해진다? 그리고
배가 너무 아파서 막 소화제 없으면 너무 불안해. 뭐 이 정도면은 내가 설마 뭐 이거겠어 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무서운 췌장암 어떻게 진단을 하는 걸까요? 보통은 진단은 이제 초음파로 보면 참 좋은데, 초음파는 췌장이 제가 저 깊숙이 후공막에 있다 그랬잖아요. 다른 장기에 가려져서 초음파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초음파로 췌장암을 물론 진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말로 이제 의심이 되고 초음파로 한번 해봤는데 좀 잘 안 보이고 혹은 의심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CT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MRI를 찍거나 아니면 상급병원에서 초음파긴 초음파인데 이게 내시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초음파가 있어요. 안쪽 장기까지. 그래서 위쪽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가지고 췌장 가깝게 해서 이제 하는 초음파, 내시경 초음파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걸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정확한 검사는 아니지만은 좀 췌장암을 좀 감별하거나 가능성을 있나 없나 조금 약간 감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혈액 검사 중에 CA99이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CA19-19. 요 정도 검사를 한번 해보면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거는 이 수술이 가능한 병기에서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은 치료고 제일 최선의 치료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한 20%?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나머지는 이제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는 뭐 방사선 치료나 뭐 항암 치료 같은 거, 항암 치료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거는 요즘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하죠. 혹은 표적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연구도 좀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치료를 높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로 한 뭐 10여 년 전, 뭐 20년 전만 해도 정말 췌장암은 그냥 걸리면 죽는 병이었거든요. 사망 선고나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이렇게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질환으로 좀 바뀌고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걸리면은요, 치료도 너무 어렵고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뭐가 최선이다? 예방이 최선이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췌장암은 뭐랑 친하다 그랬어요? 술, 담배, 그 다음에 당뇨 같은 거 걸려가지고 이제 만성적으로 췌장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당연히 운동하시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가족력이 있거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갑자기 생기거나 또는 원인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체중이 감소할 만한 일을 안 했는데 체중이 계속 쭉쭉 빠진다. 그러면은 무조건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췌장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몸이 보내는 그 작은 신호를 얼마나 내가 잘 캐치해가지고 적절하게 검사해서 빨리 발견하느냐. 이게 최선의 승부입니다. 네, 세계 최고의 가부인 스티브 잡스도, 그리고 변희봉 선생님이나 김영애 선생님 같은 유명하신 분들도 결국 췌장암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두려워만 하지 말고 내 몸의 신호를 잘 지켜보는 겁니다. 담배, 술 정말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가족력 있으면 정기검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췌장암, 무섭지만 절대 우리가 피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췌장암에 대해서 잘 알고 극복을 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의 건강한 봄날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